보이스 퀵 보이스입니다. 매일 YTN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목소리 중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목소리를 픽해서 퀵으로 쏴드립니다. 추석 민심이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선 후보를 정해야 하는 지금 시점에 더더욱 그런데요. 이번 추석 민심은 어땠을까요?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두 개 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 이재명 후보 27.8%, 윤석열 후보 18.8%, 홍준표 후보 14.8%, 이낙연 후보 12%로 나타났습니다. 예. 한 조사를 서둘러서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요. 네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7일, 18일 TBS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 이 조사는 윤석열 후보 28.8%로 나타났고요. 이재명 후보 23.6%, 홍준표 후보 15.4%, 이낙연 후보 13.7%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또 다른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조사 방법이 다른 경우에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자동응답 조사는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우세하게 그리고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인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조사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면접원이 물어보는 경우에는 또 무응답층이 대답을 하지 않는 무응답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들의 성향이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치적 성향이에요. 조사 방법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윤석열 후보가 가장 높게 나온 자동응답 조사 방식의 정치적 성향을 물어봤는데 보수가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진보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면접원이 물어보는 한국리서치와 KBS의 조사에서는 진보가 또 보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 방법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이렇게 응답자들이 달라진다라는 점. 자, 조사 방법에 따라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진다는 점, 이 점 여러분도 유의하시고 여론조사를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민심의 추세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좀 추세를 쭉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양강 구도는 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후보나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내려간 결과도 있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대장동 의혹에 흔들리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훅 하고 떨어지지는 않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추석 민심 관련 여론조사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추석 민심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당 후보들은 모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건이라고 꼽습니다. 이경 이재명 캠프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우선은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완전히 덮여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보수 언론에서 추석을 앞두고 대장동을 오보로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 이재명 아들이 연관이 있다. 근데 결국에는 연관이 없었고 사과를 했고, 그런데 이슈 선점에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에는 아마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던 추석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의혹을 좀 확산시키는데 조금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1위인 자리가 견고했고, 그리고요, 대장동 의혹은 파면 팔수록 역시 일 잘하는 이재명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웅 이낙연 캠프 대변인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못지않게 추석에 화제가 됐던 화천대유는 이보다 2배나 더 많은 1,100여 배 수익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 때문에 추석 민심도 크게 요동쳤다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보다 더 유명해진 이 불공정, 불로소득, 이 대장동 개발 사업 때문에 호남권 경선 판세가 더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김종민 의원은 대장동 의혹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법적으로 부당한 관계가 의심되는 일이 있다면 이게 정부 여당이 자당 대선 예비 후보하고 연구가 있다고 해서 이를 묵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겠죠. 심지어 이재명 후보께서는 아직 선관위 후보 등록도 하지 않으셔서 예비 후보도 아닌 상태이시고요.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또 이제 국민 앞에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김종민 의원님 주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캠프에서도 이게 수사가 필요한 상황까지 정황과 의혹이 뚜렷해지고 있는 게 큰 걱정이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캠프 대변인 역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수사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가 해야 되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은요 당초에 토건족이 아주 다 싹쓸이할 것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윤의 반이라도 성남 시민에게 돌려준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공모 기준에서도 가장 기준의 첫 번째가 성남 시민의 이득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이 이제 공공개발 인허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는 성남시, 그러니까 공공개발이니까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인허가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은 이 지사와 더 가까운 것인지는 꼭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오늘의 픽보이스 퀵보이스는 코로나 2년차 추석 민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시각 1시 29분 4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